안녕하십니까. 최영일입니다. 이번 주부터 미국 주식시장은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에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6차례 연속으로 미국 기업이익이 주식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와 같은 완벽한 기록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실질적으로 최근에 많은 상승한 이후에 9월 달에 S&P 500 지수 기준으로 거의 5%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로 최악의 월별 수익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번처럼 기업이익이 구원투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이 구간에서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1960년도 이후에 S&P 500 지수는 분기별 월별 평균 실질 수익률은 2.5%였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구간에서는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 2.1%를 보인 것입니다. 평균 수치보다 더욱더 악화된 것입니다. 사실 과거 스태그플레이션은 기업 이익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리 놀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당시에 매출은 안정적이지만 기업 마진과 실질 기업 이익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투입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제품 가격을 재빨리 인상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이익이 3분기 기업 이익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3분기 기업이익은 어떻게 발표될 것인지 간단하게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망이 아니라 간단한 프리뷰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네 번의 구간에서 개선되었던 기업이익 분기 가이던스가 최근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기업이익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면서 상향 조정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상단과 하단 간의 격차가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10년간 최고 수준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투자자들이 금리 상승과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코모디티 가격 상승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서 기업이익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2020년 3월 이후 S&P 500 지수가 2배 이상 상승하는데 기업이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즉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향후 개선 가능성에 대한 신뢰감이 쌓이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뢰감이 기업들의 기업 비용 증가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 3분기 기업이익 시즌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가격 결정력, 즉 프라이싱 파워입니다.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공장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인데, 이러한 기대감이 점차 실망감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기업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각 기업의 CEO 또는 CFO가 발표하는 향후 가이던스, 그리고 현재 3분기 기업 실적이 개선되었으면 왜 개선되었는지, 악화되었으면 왜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그 S&P 500 기업들의 그 3분기 그 기업이익은 그 전분기 대비해서 28%그 감소한 EPS는 그 49달러가 그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전분기에 비해서 크게 그 악화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주식시장이 악화될 수 있음을 그 시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기업이익은 그 주식시장 안정감을 제공하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 전염병이 그 확산된 이후에 시들해짐에 따라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건재함을 그 증명해 왔습니다. 5분기 연속으로 애널리스트들의 그 추정치 대비 최소 그 15% 이상 그 상회한 바 있습니다. 소위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3분기에도 나타날지 그 관심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업종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흐름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반도체 업종입니다. 최근에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 공장 가동 중단과 그 부품 인도 기간 지원으로 인해서 2022년 그 후반에 이르러서야 그 공장 가동이 그 정상화될 것으로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국의 전력난이 그 공장 폐쇄로 이어져서 그 상황이 그 더욱더 악화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실리콘 가격 급등과 같은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말레이시아와 같은 그 허브 지역이 재가동함에 따라서 일부 그 기업들의 그 가격 결정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 D램과 그 낸드 칩의 가격은 이미 그 고점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인텔과 같은 그 반도체 그 기업들의 향후 12개월 이익 추정치는 지난 2개월간 떨어졌거나 변동하거나 떨어졌습니다. 주가는 그 최근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그 기록들이 이미 반영된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업종입니다. 자동차 업종도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올해 2,100억 달러 정도의 매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3분기 매출은 선박운항과 항만전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칩으로 인한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업계 문제들은 이미 잘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의 단점이 이미 가격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아담 조나스를 비롯한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수요일자 보고서에서 우리는 자동차 생산이 3분기에 저점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그래프는 MSCI 월드 오토 앤 컴포넌츠 인덱스인데요. 8월 말 이후 종합주가 지수 대비 S&P 500 지수 대비해서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토요타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은 지난 분기에 판매량이 1.4%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다른 회사들보다 반도체 칩 부족에 더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업종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소매 업종입니다. 소매 판매 업종에 주목되는 이유는 소매 지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소매 지출은 곧 미국 GDP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업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6월 초 이후에 베드 베스 앤 비욘드 주식회사의 주가가 60% 하락한 것은 올해 소매 판매형 재고를 비축해야 되는
가장 그 중요한 시점에서 글로벌 그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리테일 업종이 그 타격을 받은 가장 그 극명한 사례를 그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들이 그 매출과 기업이익 전망치를 그 계속 그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올 상반기에 그 소매 판매 업종은 그 S&P 500 지수 대비해서 7% 이상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그 요인들은 그 3분기에 약간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휴가철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설상가상으로 공장 그 폐쇄 문제도 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현재 그 수만 명의 그 근로자들이 공장을 떠나고 있는 베트남 공장 폐쇄로 인해서 그 9월 말에 매출 전망치를 그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데코즈 아웃도어, 그 미국 그 스키처스, 아디다스, 언더아머 등과 같이 베트남에 많은 그 생산 기지를 둔 이러한 기업들이 3분기 기업 매출에 그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그 이러한 변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그 주식들이 8월 중순 이후 그 평균 20%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이슈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 기대감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번 주부터 그 본격적으로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될 그 은행 업종입니다. 사실상 그 은행 업종은 이미 그 상승 가능성이 그 점쳐지고 있고 기업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은행 업종이 그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이 그 수익성이 개선될 것인가가 아니라 과연 지금 현재 너무 과열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일 겁니다. 미국 그 경기 회복은 그 페드가 대규모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추진한 데 기인한 것이고 그 결국에는 그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그 은행 관련주를 그 매수함에 따라서 은행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입니다. KBW 뱅크 인덱스는 올해 연초 이후에 거의 40% 급등했습니다. S&P 500 지수이 그 17%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상승한 것인데요. 대체적으로 그 우호적인 거시경제 전망과 금리 상승, 그리고 더 빠른 대출 증가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은행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FOMC의 그 9월 22일 그 정책 결정 이후에 이런 예상은 그 극에 달했는데요. 중앙은행이 그 오랫동안 자산 매입 그 축소가 오랫동안 그 기다려온 자산 매입 축소가 곧 시작될 것이고 최근에 점도표에서는 내년 말까지 적어도 그 한 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개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 9월까지 은행들의 그 강력한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많은 분석가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모든 그 애널리스트들이 낙관론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현재 월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거리는 은행 업종들의 주가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BMO 캐피털 마켓의 그 분석가인 그 제임스 그 포더링ham은 그 미국의 그 대형 은행주들은 그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주 수요일 아침 그 JP 모건 체이스와 그 BOA를 필두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를 이용해서 그 차익 실현에 나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모건 스탠리 주식은 올해 들어서 그 8월 말까지 그 54%나 급등한 이후에 그 최근 논쟁이 그 한복판에 올라섰습니다. 동사는 그 지난달 말 이후 잇따라서 그 투자 등급이 그 하향 조정되면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그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미국 은행의 그 높아진 배수에 대해서 그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베어드의 그 데이빗 조지나 그 리차드 램슨이 이끄는 그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역사적인 그 기준에 비해서 그 밸류에이션은 높지만
종합주가 지수에 비해서 여전히 매력적이라는데 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업종의 그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번 그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근본 그 경기 사이클이 후반 국면에 그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경기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은행업종이 상대적으로 그 수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근거로 3분기 기업 실적은 향후 기업 주식시장 흐름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6차례 연속으로 기업이익이 주식시장의 그 구원투수가 되었다. 그 경기 사이클은 그 후반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조정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에서 그 주식시장의 그 구원투수가 될지,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과연 그 어떠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 실적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부분들이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은행업종의 그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그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계속해서 3분기 발표되는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한 그 기업 시장 전망을 계속해서 그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저는 그 여러분들의 그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